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10대 2라는 압도적인 판결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 직후에 민주당 강경파 즉각적인 폭주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좌파 시위 현장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까지 등장했고, 이것을 칼로 찢고 짓밟은 퍼포먼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박살내자는 피켓이 난무한 이 장면들은 사법부를 향한 조직적 테러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 이전의 모든 재판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이재명의 방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셀프 사면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12개 재판을 중단시켜서 그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여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무려 1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에서도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대선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후보는 제3지대 단일화 후보에게 5%포인트나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곧 이재명 개인 지지율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서치뷰는 좌파 성향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막장까지 왔습니다. 행정부를 박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법까지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절대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민주당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가짜 입법 권력이 마침내 마지막 발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입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 폭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조금 수상합니다. 지도부는 여전히 민주당의 그림자 아래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침묵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을 따랐던 친명계 인사들조차 지금 조용히 침묵하고, 친문계와 반명계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외치는 조희대 탄핵이라는 구호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실적인 장벽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반명, 비명, 친문 세력의 이탈이 감지되고 있고, 물밑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이재명 패권의 붕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30여 명 장관 및 고위 인사들에 대한 줄 탄핵만으로도 내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또다시 탄핵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로 내란은 확정됩니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기관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가 전복 행위입니다. 실제로 극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과거 3년 동안 전체 의원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반국가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장 등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미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침묵하고 있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탄핵 표결을 할 경우 거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명백하게 달라졌습니다. 당내 비명계와 친문계는 물론이고 중진급 인사들조차 공개 지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내 활동을 최소화하는 모습에서 언론 대응을 중단하고 당내 조직을 재정비하는 정황도 곳곳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에 수령했던 선거 보존 비용 434억을 환수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3 대선입니다. 이재명이가 다시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이번에도 선거 비용은 민주당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서울 고법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존비 전액을 환불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백억에 이르는 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022년 대선 434억에 이어서 이번 대선 수백억까지 포함해서 약 1,000억 규모의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해체 위기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내 누구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은 곧 이재명의 후보 교체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생존 전략은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입니다. 서울 고법은 오는 5월 15일 이재명의 재판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전에 고법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고법의 형량은 확정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끝까지 안고 간다는 것은 신나통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당이 죽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버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느냐 현실적인 선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대다수는 이미 이재명의 손을 뗀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500명도 되지 않는 집회 현장이 이재명의 정치적 종말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탄핵 폭주가 계속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에게 법정 구속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밀어붙인다면 선거 직전에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후보를 교체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6.3 대선에서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불임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타격, 재정위기, 헌정 질서 파괴라는 세 가지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탄핵 시도가 정말로 시도가 되고 특히 1,000억대에 이르는 선거 보존비 환수 위험도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민주당 전체가 내란 세력으로 몰린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탄핵 폭주와 입법 남용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사실상
내란입니다. 더 이상 정당 정치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에 장악된 반란 세력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 어게인, 김문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박순자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